안녕하세요. 개념상상 SM관 이성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치동 대청중학교 2학년 2학기의 기말고사에 나왔던 어떤 킬러 문항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배웠던 제자 한 명이 이제 현재 중3이 되면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좀 저한테 이제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조금 감동적이었어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되는데 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보낸 내용입니다. 이름은 좀 가렸고요. A는 그 학생이고 B는 그 친구, 그 학생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좀 확대시켜서 볼게요. 자, 제가 중요한 거 밑줄 쳤는데 사실 다 중요했어요. 버릴 게 없었는데 이 친구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인데 3년 동안 전교 1, 2등을 유지했다. 정말 열심히 했겠죠. 이 대치동이라는 정말 수많은 천재들, 여기 보시면 1년에 20명 넘게 천재 같은 아이들이 KMO에서 그런 친구들이 영재고도 가고 과학고도 가는 수많은 그런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입니다. 근데 수학은 독보적으로 항상 전교에서 1등을 유지했다. 이런 친구들을 다 이기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또 사실 제 얘기도 많이 써줬어요. SM 기하 공식 노트를 안 버리고 끝까지 이제 그걸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 특히 이제 제가 강조했었던 암기법들이나 재밌는 소개 방식들이 까먹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기억에 남았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제가 이제 저도 그 친구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2단계 할 때, 기하제 2단계 할 때 엄청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공부도 좀 지쳐 있는 듯 하지만 그렇게 엄청 잘하는 학생이나 그렇게 성실한 편은 또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기하 이제 그 친구가 3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 확실하게 그런 논리성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확 트이면서 확실하게 이제 수학을 조금 더 잘 따라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써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기하 3단계까지 들으면서 내공을 쌓여서 잘할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학교 수학에서는요, 대수는 결국은 대수에 심하는 고등 연계성이 많기 때문에 대수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많이 못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선행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따라서 2학기 파트인 기하 쪽을 아주 극악의 난이도로 내는 경우들이 많았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하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탄탄하게 공부하면서 자기가 좀 다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자, 뒤쪽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공부를 잘 해왔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저한테 배워서 잘했다. 그 다음에 동생도 저한테 배웠었는데, KMO 1차까지도 잘 패스를 한 상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제 자랑하려고만 온 게 아니고, 이 기하를 바라볼 때 가장 중점적인 내용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 아까 전체 화면에서도 한번 꼼꼼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한테 그 극악의 난이도 문제도 막 캡처해서 보냈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거 한번 같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제 그 학생이 보낸 사진인데요. 실제 풀었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죠. 자, 잠시 후에 제가 이 문제를 풀 예정입니다. 하지만 풀이하기 전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가 이렇게 왜 어려운 걸까? 이 수학 문제라는 것은요, 기하 문제는 특히 단순 공식 대입형, 이건 좀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단원 복합형, 학년 초월형, 경시 문제 변형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정의와 개념을 명확하게 물어보는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어렵지만 이쪽도 어렵겠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 학년 초월형, 사실상 그 학년을 넘어가는 문제, 기하로서는 중2지만 중3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넣어놓고 또는 경시 문제에 해당되는 걸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문제인 것처럼 변형해서 넣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결국 킬러 문제 형태가 되는 건데 이 두 가지도 그렇고요. 특히 그림 의존성이 굉장히 또 큰 영향을 줍니다. 기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90도처럼 보였을 때 90도로 찍어 내려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기하를 되게 빠르게 잘 푼다고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경우들은 사실은 그림 의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 학생들이 실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력이 아니고 다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초반부터 정확히 잡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잘 잡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나왔길래 이 문제가 어려운 건지 한번 좀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문제 풀이를 위해서 이렇게 색반전해서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여기가 60, 이쪽은 45, 조건, 대각선이 9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BF의 길이가 궁금한 거고요. 여기가 1대 4, 아니 이제 3대 1, 여기가 1대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제 결국 막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은 끙끙 앓다가
이 문제의 비율이 이쪽이 1대 4기 때문에 여기 12와 48인 거는 뭐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애초에 이 문제 조건 자체가 여기서 45, 45라는 조건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이 느낌. 45, 45네? 얘가 이등변이네? 그럼 이거 어떤 닮음이나 어떤 수학적 논리에 의해서 얘도 이등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심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다 48로 썼습니다. 논리적이지는 않은 거죠. 이등변이겠지 이런 추측에서 나온 건데 그럼 과연 논리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그림을 좀 더 확대시켜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건을 보면 여기가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길이는 15가 되고 이건 얼마가 되죠? 45가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 45, 45 때문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쪽 방향성을 또 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대 4여서 12와 48인 걸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위해서는 여기 보조선 점 PQ 두 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점을 잡아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색깔로 표시했는데 지금 EP 대 PC가 몇 대 몇인지 한번 볼까요? EP 대 PC. 자, 몇 대 몇이죠? 15 대 60. 비율하면 1대 4가 됩니다. 1대 4인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파란 닮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EQ 대 QC. 요게 몇 대 몇이냐면요. EQ 대 QC는 15 대 12. 3으로 약분하면 5 대 4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5 대 4. 자, 그렇다면 여기 길이가 45라는 길이는 지금 이 두 숫자를 나눈 5조각으로도 약분이 되고 9조각으로도 약분이 됩니다. 그쵸? 이런 경우 이 두 숫자의 최소 공배수인 이 전체 길이가 마침 45이기 때문에 딱 정리가 되는 것인데 EP부터 볼까요? 45를 5조각 잘라서 하나 주는 것이니까 EP는 9인 걸 알 수 있습니다. EQ는 45란 길이를 9조각 잘라서 5개를 줬기 때문에 이쪽은 25가 됩니다. 그림에 표시하자면 여기가 9가 되고요. 여기는 이만큼 25니까 16. 그 다음에 여기는 20. 그러면 볼까요? 9 대 36. 1대 4 맞고요. 25 대 20. 25 대 20, 5 대 4도 맞습니다. 이렇게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PF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요? 제가 이제 수업에서 되게 강조하는 건데 어려운 문제들 중에 정말 상당수는요. 사스 닮음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닮음 조건은 3가지가 있어요. SSS, SAS, AA 닮음이 있습니다. 보통 SSS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거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인데 AA는 정말 많은 문제에서 적용되고요. 사스는 심한 문제들은 거의 다 사스를 기반으로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사스가 숨어 있느냐? 자, 보세요. 자, 여기 노란 삼각형 보이시죠? 9와 15 보입니까? 9 대 15. 자, 볼게요. 삼각형 EBP와 삼각형 EQB에서 두 개를 보겠습니다. 이 노란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이 노란 삼각형은 15 대 9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15 대 9의 비율과 아직 같은지 모르니까 25 대 15의 비율이 같은지 보겠습니다. 25 대 15. 자, 5로 약분하면 이건 몇 대 몇이에요? 3으로 약분하면 5 대 3, 5로 약분하면 5 대 3. 비율이 같죠? 비율이 같습니다. 자, 15 대 9랑 25 대 9의 비율이 같아요. 그리고 요 각 하나 그냥 내가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라는 각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삼각형에서 요 비율이 성립했기 때문에 삼각형 EBP와 EQB는 무슨 닮음? 사스 닮음인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다. 사스 닮음. 자, 여기서도 이제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스 닮음인 것까지 알았습니다. 사스 닮음인 것까지 알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스 닮음인 걸 통해서 이제 각도적인 접근이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고 나왔죠? 90이에요. 90인데 이렇게 리본 닮음은 우리가 아까 전에 1대 4인가요? 1대 4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90을 1대 4로 쪼개버리면
여기가 자 90 곱하기 1대 4니까 5분의 1이 되겠죠? 맞나요? 자 1대 4니까 5분의 1이니까 여기가 길이가 18이 될 거고 이쪽은 얼마가 되죠? 72, 1대 4 이렇게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이 뒤집어져서 커지면서 요 길이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요 삼각형이 사스 닮은 비가 뒤집어져서 커져서 여기 길이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 리본 닮은 비가 5대 4였기 때문에 요거 길이 구하는 마무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접근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어떤 접근이 가능한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자 보세요. 알파가 기호가 있네요. 베타 1, 베타 2 각이 왜 같죠? 한번 대답해 볼까요? 베타 1, 베타 2 각이 왜 같죠? 억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닮음이었기 때문에 베타 1, 베타 3도 각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베타 1, 베타 3도 각이 같아지겠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각을 공통각으로 봤을 때 자 파란 삼각형은 공통각에다 베타를 가지고 있고요.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커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큰 삼각형도 베타와 이 공통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은 AA 닮음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 16이 뒤집어져서 커지면서 48과 겹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 18은 뒤집어져서 커지면 BF와 겹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닮음이어서 알게 되는 것은요, 베타 1, 베타 3가 같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쵸? 베타 1, 베타 3가 같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베타 1, 베타 2는 왜 같다? 아까 억각이더라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최종적인 마무리로 이 삼각형 BQP와 BDF가 AA 닮음인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자 A의 닮음인 걸 알게 되겠죠. 16이 뒤집어져서 커지는 그래서 누구랑 겹쳐지죠? 48.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8은 뒤집어서 커지면서 BF와 겹쳐지게 됩니다. 3배가 됐죠? 따라서 BF는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54라는 걸 알 수가 있다. 54. 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서 닮음이어서 여기 BQ를 구하고 여기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시험이란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 상태에서 45, 45라는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 25,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여기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는 그쪽 생각, 혹시 외심 아닌가 이런 생각들에서 좀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그림 우종과 시간 부족 등등으로 최종적으로 막 헤매다가 마지막에 이게 이등변 아닌가라고 찍으면서 48을 찍은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정답은 5번이 됐었다.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중3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좀 다른 것도 보여요. 중3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15의 제곱이 9 곱하기 25가 성립된다라는 거. 15제곱이 9 곱하기 25가 된다는 것은요, 이게 접선 정리의 역이라는 성질을 통해서 한 방에 이 두 각이 같은 것을 바로 찾아내는 중3의 어떤 좀 심화 이론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이 두 개의 베타 1과 베타 2와 베타 3가 지금 같은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가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성질, P, Q, F, D가 원이 그려진다는 성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 Q, F, D는 원이 그려진다는 말로 공원점이란 말도 씁니다. 결론적으로 이 중3 눈으로 바라봤을 땐 또 새롭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학년 초월형 형식이나 그런 것들을 훨씬 선행을 좀 더 한 친구들한테 유리한 문제들이 나오는 현실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제 마무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풀이를 했지만 이런 문제들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학년 초월형 정시 문제 변형 이런 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제 수업에서는요 최종적인 목표를 기하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기하 실력을 높이는 그런 트레이닝적인 게 필요한 거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목표는 기하 3단계를 가지고 목표로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런 많은 트레이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모든 단계별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관심이 간다면 찾아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하 3단계는 이 기하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그리고 3.5, 중간중간 조합까지
여러 단계들 속의 한 과정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1단계부터 이렇게 밟아왔을 때 아이들한테 훨씬 더 많은 트레이닝과 어떤 실력을 이제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부터 쭉 이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 수업의 기하 수업의 가장 본질은 기하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1단계, 그 2단계 코치를 통해서 3단계에서 만들어낸 그 결실, 그걸 통해서 아이의 기하 실력을 확실히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